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케듀 김태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또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내용은요, 단위 벡터라는 것을 좀 다뤄보도록 하죠. 이거 지금 벡터량의 지금 공부하는 이 벡터량, 이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단위 벡터를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단위 벡터가 뭐냐 하면 크기가 1인 순수한 벡터예요. 순수한 벡터. 이 순수한이라는 말은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일부러 한번 써봤습니다. 크기가 1인 순수한 벡터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단위 벡터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스칼라량의 경우, 스칼라량의 경우, 여기 어떤 물체가, 즉 이렇게 어떤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막대기의 길이를 L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이 L이라는 문자로 L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만큼이냐 하면 L은 2m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여기 이게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L도 있고 그 값이 지금 2m라는 것을 L은 2m라는 식으로 지금 제가 쓴 거죠. 됐죠? 그런데 이 벡터량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 벡터량의 경우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물체가 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물체에다가 이렇게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이 힘이라는 벡터량을 내가 F라는 이런, 그렇죠? 문자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 힘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3N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어요. 이것처럼 한 줄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쪽은 벡터량이고 이쪽은 스칼라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의 벡터량을 내가 F라는 문자로 나타낸 다음에 크기를 나타내려면 할 수 없이 이 밑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것도 이 문자, 이 F가 크기는 얼마고 방량이 얼마다라는 정보까지 여기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F는 뭐라고 쓰고 싶어요. 이것처럼. 여기 L은 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스칼라가 가져야 되는 모든 정보가 다 있죠. 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단위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F는 뭐라고 쓰되 여기에 크기하고 방량이 다 들어가 있도록 쓸 수만 있다면, 그죠? 이 F도 한 줄에 이것처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게 그냥 단위 벡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에 이게 지금 크기가, 즉 이 화살표의 길이가 3N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3N이죠. 근데 이 3N을 내가 다시 3으로 나누면 이렇게 세 등분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요거 하나가 1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내가 요 세 등분 중에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죠. 내가 요거를 U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 F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F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칼라 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F라는 것은 이 U 벡터의 몇 배예요? 이거의 3배. 그렇죠? 그런데 3배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이 U 벡터의 그냥 3배라고 쓰면 이 F는 단위가 뉴턴이죠. 근데 이거는 이 U라는 벡터는 지금 크기가 1인 벡터일 뿐이고 이 3은 숫자일 뿐이니까 아직 여기 단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U에 3N배라고 쓰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U라는 길이가 1인 벡터를 내가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이 F를
이 u라는 이 길이가 1인 벡터에 3뉴턴 배라고 쓸 수 있으니까, 즉 스칼라 곱의 형태를 쓸 수 있으니까 역시 이 형태가 이 형태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한 줄에 딱 처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되는 이 u를 뭐라 그래요? 네,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더 일반적으로 쓰면 여기에 해당되는 3뉴턴은 이 u의 3뉴턴 배니까 이 3뉴턴은 곧 이 F의 크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FU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깔끔한지 한번 보세요. 이 F는 FU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그죠? 이 안에 물론 크기하고 방향도 다 있지만 그게 구분돼서 보이질 않지만 내가 이 F를 단위 벡터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느 방향인지는 U를 보면 아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크기는 F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U라는 크기가 1인 순수한 벡터, 즉 단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벡터가 곧 이 단위 벡터인데 그 단위 벡터의 크기, F의 크기 배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더 하죠. 근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F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얘의 크기하고 방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크기는 이거고 방향은 항상 단위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냐? 근데 꼭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봐요. 얘를 이 F라는 벡터를 나타낼 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F라는 이 벡터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요런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벡터. 요 벡터는 크기는 1이에요. 근데 방향이 U하고는 반대예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요 벡터를 그냥 편의상 V라고 합시다. V라는 벡터로 정의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V는 지금 속도 아니에요. 그냥 요 벡터의 이름을 내가 V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V라는 것을 내가 정의하고 나면 이 F를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F는 역시 스칼라 곱에 의해서 요 V의 몇 배예요? 요 V의 마이너스 3뉴턴 배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3뉴턴 배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면 이 요 V의 몇 배예요? 이 F 마이너스 F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F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우리가 이 단위 벡터 V가 뭔지만 알면, 즉 이쪽으로 잡힌 크기가 1인 순수한 벡터를 우리가 V라고 했을 때 그때 이 F는 마이너스 FV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이 모든 이 벡터량들은 단위 벡터와 그 벡터량의 크기의 스칼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단위 벡터는 이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벡터하고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 벡터는 하나의 기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죠. 그래서 이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인 순수한 벡터로, 그렇죠? 이 벡터의 벡터량의 기준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 방향을 나타내는. 이렇게.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되죠. 자, 그러므로 이 모든 벡터량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물리학에서 다룰 이 모든 벡터량은, 그렇죠? 이런 것처럼 모든 벡터량은 크기와 이 벡터량의 모든 벡터량, 그냥 뭐 A라고 합시다. 모든 벡터량 A는 크기 A와 단위 벡터 예를 들어서 U의, 그렇죠? 스칼라 곱으로 표현된다. 스칼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벡터는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 그 단위 벡터와 그 벡터의 크기의 스칼라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리학을 보면 이러한 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얘가 어떤 속도 V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의 크기하고 방향을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크기가 1인 요 벡터를 내가 x라는 벡터로 할게. 그냥 간단하게 u라고 합시다. 지금 현재로서는 요 벡터를 내가 u라고 할게. 요렇게 우리 정하자. 여러분과 내가 요렇게 단위 벡터를 하나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v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이 v는 말이지 지금 150km/h u야. 요런 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한 줄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V는 기준, 요 U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50km/h 배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표현에 의하면 이 V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죠?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V가, 자, 이걸 V1이라고 하고, 그런데 10초 후에 이 차가 이런 속도로 가고 있었어. 이렇게. 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이것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죠. 이 u라는 것은 기준이 이쪽으로 잡힌 방향인데 마이너스 100km/h라는 것은 지금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벡터량은 이제 한 줄에 마치 이것처럼 이 스칼라량처럼 한 줄에 크기, 방향, 단위가 모두 포함된 식으로 딱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이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방향이 어디다, 크기가 어디다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벡터량은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야, 너하고 나하고 단위 벡터를 이렇게 하나 정하자라고 했으면 이거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는 없죠, 물론. 그죠?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이 벡터하고 같은 연장선 내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랑 전혀 엉뚱한 방향이 있게 되면 이걸 가지고 스칼라 곱으로는 당연히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는 미리 여러분하고 나하고 독자들하고 저자들 간에 약속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좌표를 도입하게 되면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은 핵심은 이 단위 벡터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인데 마치 스칼라량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벡터도 한 줄에 처리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전자기학을 배우면 여기에 전하 Q1이 있어요. 여기에 전하 Q2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 전하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지금 R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Q1에서 Q2로 향하는 어떤 단위 벡터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단위 벡터를 내가 R이라고 쓸게요. 참,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합시다. 단위 벡터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낼 때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벡터처럼 표시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 단위 벡터라는 그 벡터 표현을 할 때는 화살표를 문자 위에다 쓰지 말고 그것이 단위 벡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화살표를 안 쓰고 이렇게 모자를 씌워놔요. 이런 표현.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단위 벡터를 나타낼 때는 보통 흔히 텍스트에 보면 제가 이런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벡터예요. 화살표가 없으니까 벡터가 아니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벡터긴 벡터인데 단위 벡터라는 것을 독자들한테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쓸게요. 이제 됐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R을 내가 요렇게 한 표시할게요.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단위 벡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Q1하고 Q2 사이에 힘이 작용해요. 나중에 이제 전자기하학에서 배우겠지만 요 두 전하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주 복잡한 식인데요. 자,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 Q1 Q2 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제 이런 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벡터량을 읽을 줄 모르면 정신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벡터라는 얘하고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벡터량을 어떻게 표현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배웠다면 이것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 이 표시로 봐서 얘는 뭐예요? 예, 기준이 되는 단위 벡터. 요걸 나타내는 거죠. 요 단위 벡터고 이 나머지 얘는 뭐죠? 크기입니다. 크기.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의 식은 이렇게 썼던 건데 이렇게. 그죠? 이 내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기준이 요건데 요거의 이 크기만큼 배, 스칼라 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크기가 되는 거고 얘는 방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딱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의 중요성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런 표현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읽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역학에서 이제 여러분, 역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들 많이 나오잖아요. T, J, 그죠? 빼기 N, J는 MA, J, 그죠? 요거 전부 다 단위 벡터죠.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이 각각이 전부 다 벡터라는 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아직 이 전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지라도. 왜냐하면 요게 단위 벡터니까 요 앞에 얘는 크기를 나타내는 걸 것이고 요거도 단위 벡터고 요 앞에 얘 전체는 이게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거겠죠. 얘도 단위 벡터고 요 앞에 얘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벡터들이 나중에 이제 연산을 할 때는 이 벡터들이 전부 다 이렇게 크기와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나타내는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고 우리도 그것을 즐겨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단위 벡터라는 것이 무엇이고 모든 벡터가 단위 벡터하고 크기에 스칼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좀 유의해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죠.